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전자레인지로 든 음식을 먹으면 왠지 맛이 이상하고 영양가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분 탓일까요? 오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매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가 사실은 우리 음식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있어요. 심지어 독성 물질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조리법에 따라서 영양소 손실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 같은 음식도 영양 만점이 될 수도 있고 영양소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조리법이 더욱 중요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요리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리법별 영양소 파괴율을 완전히 파헤쳐보고 영양 손실 없는 건강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자레인지의 진실부터 밝혀드릴게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라는 전자파를 사용해서 음식 속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내는 원리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음식의 분자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양소들이 파괴될까요? 비타민 B1T가 30-40%, 비타민 C가 74%까지 파괴돼요. 특히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는 97%까지 손실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단백질이 변성되어서 소화가 어려워져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안에서부터 가열해요. 이때 온도가 고르지 않게 올라가면서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예요. 중장년층에게 왜 더 문제가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2030% 떨어져요. 여기에 전자레인지로 영양소까지 파괴되면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끓이기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물에 끓이는 조리법도 영양소 손실이 심해요. 특히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물에 녹아서 빠져나가요. 브로콜리를 끓여서 먹으면 비타민 C의 50%가 사라져요. 시금치는 엽산의 65%가 없어져요. 더 심각한 건 미네랄도 많이 손실된다는 거예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물에 녹아서 버려지는 물과 함께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끓일 때 나오는 물도 함께 먹으면 돼요. 국물까지 마시거나 찜 요리로 만들어서 우러난 물까지 먹는 거예요. 세 번째로 튀기기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구운해서 기름에 튀기면 영양소 파괴가 정말 심각해요. 비타민 A는 40%, 비타민 E는 60%까지 파괴돼요. 더 큰 문제는 독성 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트랜스 지방도 생성돼요. 감자를 튀겨서 감자칩을 만들면 비타민 C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겨요. 이게 바로 감자칩이 건강에 나쁜 이유예요. 중장년층에게 왜 더 위험할까요?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독성 물질들이 체내에 축적되기 쉬워요. 네 번째로 굽기의 양면성을 알려드릴게요. 구이는 조리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센 불에서 태워가며 구우면 영양소 파괴뿐만 아니라 발암 물질까지 생겨요.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검게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약한 불에서 천천히 구우면 오히려 영양소가 농축돼요. 토마토를 살짝 구우면 리코펜이 3배 이상 증가해요. 어떻게 건강하게 구울 수 있을까요? 센 불보다는 중불이나 약불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자주 뒤집어주면서 골고루 익히세요. 다섯 번째로 찌개의 놀라운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찌는 건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이에요. 물에 직접 닿지 않아서 수용성 비타민이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브로콜리를 쪄서 먹으면 비타민 C 손실이 10% 이하로 줄어들어요. 당근을 찌면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증가해요. 중장년층에게 찌기가 좋은 이유는 소화도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위장 부담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찔 수 있을까요? 찜기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수증기만으로 조리해야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로 생식의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생으로 먹으면 열에 약한 비타민들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비타민 C나 엽산 같은 것들은 생식할 때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음식을 생으로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당근,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들은 살짝 익혀야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돼요. 중장년층이 생식할 때 주의할 점은 소화 문제예요.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소화 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생식할 수 있을까요?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적절히 섞어서 드세요. 그리고 꼼꼼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일곱 번째로 볶기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볶기는 단시간에 고온으로 조리하는 방법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만 가열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비교적 적어요. 특히 기름과 함께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좋아져요. 시금치를 기름에 볶으면 비타민 A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해요.
하지만 너무 센 불에서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그리고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건강하게 볶는 방법은 뭘까요? 올리브 오일 같은 좋은 기름을 적당량 사용하시고 센 불에서 짧게 볶으세요. 이제 음식별 최적의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는 찌는 게 가장 좋아요. 23분만 쪄도 영양소 손실 없이 부드러워져요. 당근은 살짝 볶거나 쪄서 드세요.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져요. 토마토는 살짝 익혀서 드세요. 리코펜이 증가해서 항감 효과가 좋아져요. 시금치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세요. 옥살산이 줄어들어서 더 안전해요. 감자는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튀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독성 물질이 생겨요. 고기는 중불에서 천천히 구우세요. 센 불에서 태우면 발암 물질이 생겨요. 생선은 찌거나 굽는 게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보존돼요. 달걀은 반숙으로 드세요. 완숙보다 영양소 흡수가 더 좋아요. 이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은 찌거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쉬워져요.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기름 사용을 줄이세요. 찌거나 삶아서 칼로리를 낮추세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 나트륨 사용을 줄이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뼈 건강이 걱정인 분들은 칼슘 흡수를 돕는 조리법을 사용하세요. 식초를 살짝 넣거나 레몬즙을 뿌려서 칼슘 흡수를 높이세요. 항산화가 필요한 분들은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조금씩 익혀서 드세요. 이제 주방기구별 건강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를 사용해보세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영양소 손실이 훨씬 적어요. 테프론 팬보다는 스테인리스 팬이나 무소의 팬을 사용하세요. 테프론 코팅에서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전자레인지에는 절대 플라스틱을 넣지 마세요. 압력솥을 활용해보세요. 짧은 시간에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어서 영양소 손실이 적어요. 에어프라이어는 기름 없이 구울 수 있어서 좋지만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조리를 위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다양한 조리법을 섞어서 사용하세요.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음식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둘째,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세요. 오래 익힐수록 영양소가 더 많이 파괴돼요. 셋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이미 시든 채소는 영양소가 부족해요. 넷째, 조리 직전에 썰거나 다듬으세요. 미리 잘라두면 비타민C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다섯째, 조리한 음식은 빨리 드세요. 만들어서 오래 두면 영양소가 계속 파괴돼요. 여섯째, 냉동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세요. 냉동 과정에서도 영양소 손실이 있어요. 일곱째, 물을 적게 사용하세요. 물에 영양소가 녹아나가니까 최소한만 사용하세요. 여덟째, 껍질째 조리하세요.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홉째, 색깔이 변하지 않게 조리하세요. 색깔이 변한다는 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열째, 조리수도 활용하세요. 채소 삶은 물에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지금까지 조리법별 영양소 파괴율과 건강한 조리법을 말씀드렸어요.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 튀기기보다는 굽기, 오래 끓이기보다는 살짝 데치기가 영양소 보존에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음식에 맞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조리하지 마시고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특히 중장년층은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조리법이 더욱 중요해요. 올바른 조리법으로 영양소 손실 없는 건강한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조리법으로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